가을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2시. 70세 박순이는 낡은 소파에 앉아 손에 든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액 2만 3천 원. 평생 모은 5억 원이 모두 사라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진짜 괜찮으시죠?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따뜻한 음성 뒤에 숨겨진 계산된 미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순이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상가 건물들 사이로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도 큰 상에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자식들을 기다렸을 텐데 이제는 그럴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큰 며느리 영주의 전화입니다. 어머니, 추석 상차림 준비는 다 되셨죠? 저희 일찍 갈게요. 순이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냉장고에는 달걀 몇 개와 김치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응,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모은 돈, 남편이 돌아가신 후 홀로 지켜온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박순이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20대에 서울로 올라와 남편 박정우와 결혼한 후 두 아들 민수와 진수를 키우며 40년간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남편 정우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순이를 달래며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수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주와 고등학생인 아들 태연이 있었죠. 반면 둘째 진수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한 후 혼자 살며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형,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만 지금 형편이. 진수의 초라한 모습을 본 순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욱 민수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순이는 반찬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가게 권리금과 평생 모은 적금을 합쳐 5억 원이 모였습니다.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요. 제가 부동산 투자로 늘려드릴게요. 민수의 제안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니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망설였지만 민수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지? 어머니, 저를 못 믿으세요? 제가 어머니 돈을 함부로 하겠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순이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모두 건네주었죠.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민수는 매달 용돈을 주었고 생활비도 넉넉히 보내주었습니다. 순이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의 연락이 뜸해지더니 용돈도 끊겼습니다. 걱정된 순이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생활비가 떨어져 가는데.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그렇게 한 달, 2달. 순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은행 직원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계좌가 모두 해지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은행에서 돌아온 순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계좌가 해지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황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영주야, 민수 어디 있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영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남편은 출장 중이에요.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니야, 정말 급한 일이야. 엄마 통장이. 어머니, 저희도 바빠요. 나중에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이는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참을 수 없어 민수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접수처에서 면회 신청을 하려는데 경비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민수 과장님이요? 그분 작년에 퇴사하셨는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럼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너희 형이 회사를 그만뒀다던데. 진수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형이 언제요? 저는 몰랐는데요. 어머니, 혹시 형한테 돈을 맡기신 거 아니에요?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형한테 연락해 볼게요. 뭔가 이상해요. 그날 밤 진수가 순이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형이 전화를 안 받아요. 집에도 없고 영주 누나도 연락이 안 돼요. 뭐, 그럼 태연이는? 태연이는 친구 집에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 정말 형한테 돈을 맡기신 거예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요? 5억. 5억이요? 어머니, 그게 어머니 전 재산 아니에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이, 설마 형이 그럴 리는.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진수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형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망했다고 해요. 사업? 무슨 사업을? 펜션 사업이요. 강원도에 펜션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돈이, 그럼 엄마 돈은? 진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사업에 들어갔대요. 어머니, 이거 큰일이에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장보기 계획을 세우고 송편을 빚을 준비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추석 이틀 전 드디어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추석에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를 받는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맡긴 돈 말이야. 어머니,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요. 아니야, 지금 당장 말해야겠어. 엄마 돈이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어머니 돈을 다 잃었어요. 순이는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5억을? 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민수야, 그게 엄마 평생 번 돈이야. 너 그거 모르니?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엄마가 몇 살인데? 그 돈으로 남은 생 살아야 하는데? 어머니, 너 지금 어디 있니? 당장 집에 와. 어머니, 저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와?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순이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이사? 어디로? 부산이요. 새로 시작하려고. 새로 시작? 엄마 돈 가져가서 새로 시작한다고? 민수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엄마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니?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 돈 가져가서 다른 데로 이사 가놓고? 어머니, 제가 진짜 갚을게요. 믿어주세요. 언제 갚을 건데? 그건 좀 더 생각해봐야.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 양심이 있니?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 너 때문에 엄마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당장 와. 당장?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큰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가져가고 도망쳤다는 것을. 그날 밤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순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진수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이 연락 왔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다 없어졌대. 진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런 개자식이 어떻게 어머니 돈을. 진수야, 엄마가 이제 어떻게 살지? 진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라도 모시고 살고 싶지만 제가 지금 이 형편이. 알아. 너 사정도 어려운 거 엄마가 알아. 어머니, 일단 제가 당분간 생활비는 드릴게요. 별로 많지는 못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마저 힘들게 할 순 없어.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때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어머니, 잘 부탁한다. 진수는 화가 나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순이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시장에서 산 작은 과일 몇 개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남편 정호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껴주던 민수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수가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들 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등학교 3학년인 태연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태연아, 너 왜 여기에? 할머니, 저 아빠한테 들었어요. 태연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순이는 손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연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할머니,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뭐? 태연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잘린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펜션 사업한다고 할 때도. 순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가 할머니한테서 돈을 빌린 줄 알았어요. 설마 할머니 전 재산을 가져갈 줄은.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게 아빠가 사기당한 게 아니에요. 뭐, 아빠가 도박을 했어요. 펜션 사업은 거짓말이었어요. 순이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도박? 민수가? 태연아,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거니? 할머니, 저도 어제 알았어요.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 녹음했어요. 할머니가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수와 영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어머님 돈을 카지노에서 다 날렸다고? 영주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5억을? 처음에는 정말 사업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급하게 종자돈이 필요해서 카지노에 갔는데 그래서 다 잃었다고? 영주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어머님은 어떻게 해? 그분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이사 가자는 거잖아. 새로 시작하자고. 새로 시작? 어머님 버리고? 영주야, 우리라도 살아야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순이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박? 그것도 카지노에서. 평생 도박이라고는 화투도 안 쳐본 민수가. 할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태연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빠한테 할머니 돈 돌려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한테 소리 질렀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순이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연아, 내가 뭘 잘못했니? 내 아빠가 잘못한 거지. 할머니, 저 이제 아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태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태연아, 너 왜 여기 있어? 태연은 진수 삼촌에게도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진수는 녹음을 들으면서 점점 분노했습니다. 이 개자식이 도박을? 카지노에서? 진수는 당장 민수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삼촌, 아빠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뭐? 전화번호까지? 태연이 새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수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수야. 형이 지금 뭐라는 거야? 진수야,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형, 어머니 돈을 도박으로 날렸다며? 민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그게 중요해? 사실이잖아. 진수야. 나도. 형, 지금 당장 올라와. 어머니한테 사과해. 진수야, 나 지금 갈 수가 없어. 왜? 나 지금 경찰서에 있어.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서? 왜? 사기죄로. 고발당했어. 뭐?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펜션 사업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돈을 받았거든. 그 사람들이 나를 고발했어. 순이와 태연도 진수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형,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변호사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 실형? 진수야, 나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형,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머니 돈부터 어떻게 할 거야? 진수야, 나 이제 갚을 방법이 없어. 내가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형이 산 집은? 그것도 전세야. 그것도 이제 빼줘야 해. 진수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형?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굶어 죽으라고? 진수야, 너라도
너라도 어머니를 부탁해. 형, 나도 빚더미야.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수야, 나 정말 죽고 싶어. 형, 죽고 싶다는 소리 하지 말고 방법을 생각해봐. 그때 순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민수야, 엄마 말 들어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민수야, 너 지금 감옥에 가게 되는 거니? 어머니, 변호사가 그럴 수도 있다고. 순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감옥에 가면 영주랑 태연이는 어떻게 하니? 어머니, 너 혼자 잘못해서 가족들까지 망치는 거야?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태연이었습니다. 아빠, 태연아, 너 왜 거기 있어? 아빠, 나 할머니한테 다 말했어. 아빠가 도박한 것도, 할머니 돈 다 날린 것도. 태연아, 아빠 그리고 엄마도 이혼하고 싶어 해.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했어. 전화 속에서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이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너 이제 정말 끝난 거니?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진짜 엄마 혼자 살라는 거구나. 그때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야, 너도 내 살 길이 막막한데 엄마까지 어떻게 챙겨? 어머니. 그때 갑자기 태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태연아, 무슨 방법? 할머니, 아빠가 생명보험을 들어놨어요. 5억짜리로. 순간 모두가 놀랐습니다. 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작년에 큰 보험을 들었다고. 할머니 돈으로. 진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보험은? 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익자가 할머니로 되어 있대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억짜리 생명보험, 수익자는 자신. 그런 보험이 정말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진수와 함께 보험회사에 갔습니다.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박민수 씨가 작년에 가입하신 보험이 있네요. 보험금 5억 원, 수익자는 박순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왜 민수가 엄마를 수익자로 했을까? 진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때 보험회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 자살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순이와 진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안 된다는 뜻인가요? 네, 만약 자살이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사나 병사라면 즉시 지급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형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보험금 수익자를 어머니로 해놓고 만약에 자기가 죽으면 어머니한테 돈이 가도록. 순이는 몸서리쳤습니다.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재판에 나가야 해요. 재판? 네. 사기죄로 고발된 건 때문에.
순이는 보험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참았습니다. 민수야, 너 혹시 어머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순이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험 들어놓은 거 알고 계시죠?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태연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보험회사에 다녀왔다고. 민수야,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죽으면 어머니한테라도 돈이 가겠다 싶어서 그래서 수익자를 어머니로 해놓았어요. 민수야,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 저 이제 살아있어도 어머니한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집만. 민수야, 엄마 말 들어봐. 돈보다 내가 더 소중해. 어머니,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죽을 생각하면 안 돼. 민수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해요. 왜 그랬는지, 왜 도박 같은 걸 했는지. 민수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 내가 죽으면 태연이는 어떻게 해? 태연이는 이미 저를 아빠로 인정 안 해요.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리고 영주는 이혼하자고 해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그럼 너 지금 혼자구나. 네. 어디서 지내고 있어? 고시원이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로 순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아들인데. 민수야, 재판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아? 변호사가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초범이고 피해 금액도 크지 않아서. 그럼 감옥은 안 가는 거야? 아마도요. 하지만 전과자가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순이는 진수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진수야, 내 형 보험 이야기 말이야. 어머니, 그것 때문에 걱정되시죠? 응. 혹시 형이 정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진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형이 워낙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진수야, 우리가 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돈 문제는 일단 접어두자. 어머니, 어차피 없어진 돈이야. 그것 때문에 내 형까지 잃을 순 없어.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저라면 형을 용서 못했을 것 같은데. 순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수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포기해? 재판 결과 민수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게 되었지만 전과자가 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순이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법원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오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자. 어머니, 엄마 집에 가서 밥 먹자.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놈을 어떻게.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수도 왔고 태연도 왔습니다. 순이는 비록 간소하지만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일어나려고 하자 순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있어. 엄마가 할게.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해나가면 돼. 하지만 어머니 돈은.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태연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대학 포기할까봐. 뭐, 왜?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그리고 할머니도 모셔야 하고,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연아, 안 돼.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하지만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마. 할머니는 할머니가 알아서 해.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당분간 어머니 생활비는 책임질게요. 진수야, 너도 힘든데. 어머니, 저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꾸준할 것 같아요. 정말? 네, 택시 운전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수야, 고마워. 형, 앞으로는 정말 정신 차리고 사세요. 응, 나도 새로 시작할게. 뭐 할 건데? 일단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조금씩이라도 어머니 돈 갚을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바르게 사는 게 엄마 바람이야. 어머니,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화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거짓말한 게 더 속상했어. 어머니,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겨도 솔직하게 말해. 알겠지? 네. 어머니. 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고 진수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은 되찾았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야? 제 첫 월급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순이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너 생활비는 어떻게 해? 저는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지낼게요. 안 돼. 내가 먼저 잘 먹고 살아야지. 어머니,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진수가 생활비 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너는 내 몫을 저축해. 나중에 태연이 대학 등록금 보태주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네. 어머니,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작은 케이크를 사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순이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힘든 일이 많았어. 하지만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태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년에 제가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드릴게요. 태연아,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년부터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어머니께 드릴게요. 민수야. 아니에요. 제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그럼 우리 둘이서 어머니 모시고 살자. 그래, 진수야. 고마워. 순이는 두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억 원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고 서로를 더 아끼게 되었습니다. 돈은 잃으면 또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순이는 창밖을 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통해 깨달은 건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민수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도 제 아들이에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진짜 가족이니까요. 1년 후 태연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민수는 성실하게 일해서 작은 원룸을 얻었고 진수는 택시 운전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비록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지만 두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로 무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다시 화목해진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돈 잃은 건 속상하지만 가족을 되찾은 건 더 큰 행복이에요. 순이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